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시에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카드론을 많이 받은 경우, 그런 경우 개인회생을 많이 하고, 그런 기관들을 이제 채권자 목록에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채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있죠. 사인간,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런 채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죠. 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사인 간의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밖에 없습니다. 흔히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은요,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만 해결을 해줍니다. 해결해주는 게 뭐 탕감이 아니라, 물론 일부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개인 간에 빌린 돈을 탕감해주는 제도는 뭐밖에 없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한테 빌린 채무가 아니라 개인 간에 빌린 그런 채권 채무는요, 법원에서 엄격하게 봅니다. 왜 엄격하게 볼까요? 둘이 짜고 일부러 집을 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월급 한 200 받고 혼자 살면 한 118만 원, 2022년 기준 한 118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채권의 비율만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부러 개인 채권자들을 짜고 한 20명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이랑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애꿎은 금융기관들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용증만 가지고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 채권자로, 개인회생 채권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법원에서. 소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소명 자료는 뭐겠습니까? 통장 금융거래 내역. 제가 너 2001년에 A라는 사람한테 돈 3천 빌렸다면서. 그러면 그때 차용증 말고 또 뭐 있어? 그때 통장에 그 3천만 원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첨부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충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공증을 한 경우에도 뭡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인 간의 또 채권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기관 같은 개인회생을 할 때 이제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이 나고 이러면 이 결정물들을 다 누구한테 보내요? 채권자들 다 보내죠. 근데 이 개인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보내면 되냐면, 우리은행이면 내가 아무리 우리은행 부산지점이나 뭐 다른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점에다가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도달한 걸로 봅니다. 인정해줘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 개인은요, 개인 채권자는 반드시 이 개인 주소지에 보내야 됩니다. 개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본점 이런 게 없죠. 우리은행 금융 이런 데가 본점이 어디 막 이사 잘 안 가죠. 이사 가더라도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인터넷만 쳐보면. 하지만 개인들은 실제 돈을 빌려줬어요. 3천만 원. 근데 딴 데로 막 이사를 갔네? 근데 알 수가 없죠.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되면 괜찮아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금지명령 신청서라든지 개시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인가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길어져요.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은 절차가 길어져요. 왜요?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주소로 보내는데 안 받아요. 그럼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주소 보정 명령문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요.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받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래도 안 받아요.
그러면 결국 끝까지 뭐예요? 들어보셨죠? 공시 송달까지 거쳐야지 비로소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절차가 그만큼 지연이 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채권자 주소를 확실히 좀 알아두는 것도 이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개인회생을 할 때 그 빚, 개인 간의 빚도 물론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해서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엄격한 소명을 거쳐야 된다. 단순하게 차용증만으로는 증명을 안 된다. 두 번째,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